저는 백수 가족의 장남 기우가 고액 과외 면접을 갑니다. 봉준호 감독의 새 영화 기생충이 이달 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으로 시의적절하다. 기생충은 기괴한 제목 때문에 SF 영화로 오해하기 쉬운데 봉준호 감독이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상반된 두 가족의 만남을 소재로 한 드라마 장르의 영화죠.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생충이 나오진 않습니다, 영화에. 현재까지 공개된 기생충에 대한 정보는 몇 줄짜리 시놉시스와 1분 남짓한 티저 예고편, 영화 외적인 정보가 주를 이루는 기사들과 봉준호 감독의 두루뭉술한 인터뷰가 전부입니다. 기생충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핵심 정보들은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있죠. 아버지,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 과연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어떤 영화일까요? 그는 이 작품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셔?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까지 드러난 정보들과 그의 전작들을 통해 기생충의 세계를 엿보겠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생충은 SF나 블록버스터 같은 대작이 아니다. 전작들 중에서 마더와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더는 봉준호 감독의 전작들 중에서 규모가 작은 영화에 속합니다. 이 영화에는 하나의 살인사건과 그 사건으로 궁지에 내몰린 아들을 구원하려는 단 한 명의 주인공, 엄마가 등장하죠. 그나저나 우리 살인사건이 얼마나 아니냐? 마더는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의 감정과 행동만을 따라갑니다. 집중을 넘어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그녀의 내면을 집요하게 파고들죠. 아들 도준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은 그녀의 내면을 좀 더 깊이 보여주기 위한 장치일 뿐 좀처럼 영화의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하는데, 그것은 처음엔 꽤 중요해 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극중의 살인사건 역시 마찬가지죠. 한마디로 봉준호 감독이 구축한 마더의 세계는 순전히 엄마 캐릭터를 보여주기 위한 무대로 곧 엄마의 세계입니다. 기생충이 마더와 비슷하다면 그건 아마도 영화의 규모와 형식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정리하면 기생충은 마더처럼 작은 규모의 영화로 그 세계는 두 가족의 울타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거죠. 겉으로 보기에 상반돼 보이는 두 가족의 만남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만 정작 영화가 중요하게 들여다보는 건 걷잡을 수 없는 상황 안에 놓인 인물들의 면면과 갖가지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아닐까요? 핸드폰도 다 끊기고 와이파이도 다 끊기고. 야, 김기태, 어떻게 생각하셔? 봉준호 감독은 인터뷰에서 상층과 하층이 뒤엉켜 있는 곳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영화가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곧 마더처럼 영화의 배경을 한정하고 인물들의 변화를 관전하는 데 집중했다는 얘기죠. 달리 말하면 배우들의 연기가 그만큼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생충에는 대사와 클로즈업이 많다는 홍경표 촬영감독의 귀띔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영화는 인물이 끌고 가는 작품으로 짐작됩니다.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과연 그럴까요? 기생충이란 제목이 가리키는 기생충은 과연 누구일까요? 언뜻 보기엔 전원 백수로 살아가는 기특의 가족이 박사장 가족의 빌부터 사는 기생충 가족으로 보입니다. 아빠와 아들, 딸이 기자를 돌림자로 쓰고 엄마의 이름이 충으로 시작하는 게 결코 의미 없는 장면은 아니겠죠. 그런데 여기서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간 적이 있었나요? 봉준호 감독은 제작 보고에서 어쩌면 이 질문에 해답이 될지 모르는 힌트를 슬쩍 흘렸습니다. 가제였는데 데칼코마니라는 가제로 한 1년 정도 불리웠었어요. 데칼코마니는 본래 종이를 반으로 접어 대칭적인 무늬를 만드는 회화 기법을 의미하는 말로 보통 일상에서는 똑 닮은 두 사람이나 사물등을 가리키는 비유로 통용됩니다. 그렇다면 왜 기생충의 제목이 한동안 데칼코마니였을까요? 영화는 부유층과 빈곤층으로 대변되는 두 가족을 등장시킵니다. 삶의 동선과 반경이 많이 달라 웬만해선 부딪힐 일이 없는 두 계층이 어떤 접점을 통해 맞닥뜨렸을 당시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죠. 티저 예고편에 나온 대로 두 가족의 최초 접점은 장남 기우입니다. 두 가족 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데칼코마니라는 힌트를 통해 두 가족의 구성원들이 하나의 사건 안에서 똑 닮은 행태를 보인 것은 아닌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기생충이란 제목이 단순히 기택의 가족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두 가족이 한데 섞이고 엉키면서 두 계층의 위치나 입장이 전복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그동안 봉준호 감독 작품에 등장한 가족의 모습은 대체로 현실적이며 포근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망자인데요. 사망은 안 했어요. 가끔은 이렇게 위아래 없이 다짜고짜 으르렁거리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엔 서로를 위했죠. 기생충에서도 그런 따스한 가족의 모습이 표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놉시스에는 기택의 가족이 생기는 막막하지만 사이는 좋은 화목한 가정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작들처럼 가족주의에 가까운 아름답고 따스한 모습이 전부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이 영화가 달라도 너무 다른 두 가족의 만남을 소재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봉 전 예측에 불과하지만 두 가족 사이에 벌어지는 거대한 사건은 개개인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예상되는데요. 또한 봉준호 감독의 인터뷰를 통해 각 인물의 내러티브를 풍부하게 만들었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런 단서들이 이전의 가족 소재 작품들과는 결이 다르다는 걸 암시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 기생충은 이달 말에 개봉합니다. 지금까지 리드무비였습니다.